첫 번째 2차 함수식 구하기입니다.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듯이요. 2차 함수의 식 구하기는 일반형으로 식을 세워서 시작을 하든 표준형으로 식을 세워서 하든 미지수 3개의 값만 제대로 구할 수 있었으면 됐는데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꼭지점의 좌표와 축의 방정식이 힌트로 주어진 경우에는 P와 Q의 값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표준형이 더 좋았고요. 오늘 배우는 내용은 일반형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알아볼 거고요. 오늘 배우는 총 2가지의 내용 중에 첫 번째는요. 그래프 위에 세 점이 주어진 경우입니다. 얘는 우리가 어떻게 또 쓸 수 있냐면 그래프가 지나는 서로 다른 세 점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어떤 점을 지난다라고 하면 대입해야 된다라는 거 생각나야겠고요. 또 이 말을 우리가 그래프 위의 세 점이라고도 한다. 이 2가지 표현 방식에 대해서 모두 알아두면 좋겠죠. 자, 그러면 이 지나는 세 점을 어디에 대입해야 되느냐가 키포인트인데요. 첫 번째로 표준형에 대입해도 우리 친구들 충분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요, 일반형에 대입하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 표준형의 식을 보면 우변이 어때요? 완전제곱식 더하기 수의 형태죠. 그 완전제곱식의 수를 대입하게 되면 우리 친구들이 또 그것을 전개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번거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프 위에 세 점이 있는 경우에는 표준형이 아니라 일반형의 식에 대입하는 것이 더 좋다. 자, 표준형에 대입해도 괜찮지만 우리가 또 전개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미 우변이 전개되어 있는 일반형의 식에 대입하는 것이 더 좋겠죠. 첫 번째로 그래프 위에 세 점이 힌트에 주어졌다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이 2차 함수의 식을 이렇게 일반형으로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준형으로 해도 되지만 선생님이 왜 일반형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설명해 드렸죠. 자, 그 다음에 세 점의 좌표를 문제에서 힌트로 줬기 때문에 각각 이 식에 뭐 하면 될까요? 그렇죠.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X좌표는 X값에 Y좌표는 Y값에 대입해서 그러면 세 점이기 때문에 미지수 3개의 값을 모두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2학년 때 배웠던 연립 방정식은요. 미지수도 2개, 식도 2개였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점이 3개이기 때문에 대입하면 식도 3개가 나오고요. 미지수의 값도 구해야 되는 것이 3개입니다. 조금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프 위에 세 점, 0,4, 2,0, 그리고 1,-2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 표준형이 아니라 일반형의 식에 각각의 점의 좌표를 대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식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이 3개의 점들 중에서요, 좀 유독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0,4인데요. 우리 친구들 X좌표가 0인 점은 바로 Y축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이 점은요,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입니다. 자, 그래프 위에 세 점이 주어진 경우에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세 점 중에 하나의 점을 이렇게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로 줍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 점의 좌표를 주는 순간 우리 친구들이 미지수 C의 값을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자, 첫 번째 점부터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자, 0,4를 대입하면요. 자, Y값 대신에 4가 대입이 되고요. 자, X좌표 0을 대입하면 이 앞에 있는 2개의 항이 모두 사라지고 뭐만 남았었죠? 상수항 C만 남았었죠. 그러니까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딱 알려주면 이때 Y값이 바로 상수항 C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미지수 3개의 값 중에 C는 바로 알고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가 4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알 수 있고요. 자, 나머지 2개의 점 대입해서 연립방정식 풀면 A와 B의 값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2,0 대입해 볼게요. Y 대신에 0입니다. 그 다음에 X 대신에 2를 대입하면요. 2의 제곱은 4A. 얘는 2B 더하기 4예요. 자, 다음 마지막 1,-2도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Y 값이 -2. X 대신에 1 대입하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4입니다. 자, 얘를 좌변 우변 바꾸고 상수항도 한꺼번에 이항해서 정리를 해줘서 다시 써볼게요. 자, 4A 더하기 2B는 4 이항하면 -4죠. 그 다음에 얘는 A 더하기 B는 4를 이항하면 -6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연립방정식을 이용해서 풀어주면 A와 B의 값을 구할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식은
모든 항을 2로 나누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얘는 2a, 얘는 b. 얘도 나눠줘야겠죠?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그럼 위에 있는 식은 지우고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얘네 둘은요, 연립방정식의 포인트가 하나의 문자를 없애줌으로써 a의 값을 구할 수가 있죠. 지금 보니까 b의 개수가 1로 똑같아요. 얘는 양변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2a에서 a를 빼주면 a, b와 b는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6을 빼니까 얘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 더하기 6이니까 4가 됩니다. 그래서 a 값이 4예요. 자, 그러면 b의 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둘 중에 아무 식에 a 값을 4를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4 더하기 b가 마이너스 6이다. 4를 이항하게 되면 b는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자, 그럼요. 우리 친구들 a, b, c의 값 다 구했기 때문에 이 식을 완성할 수가 있겠네요. 자, 어떻게 될까요? y는 4x제곱, b 대신에 마이너스 10x, 그리고 더하기 4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하지만 만약에요, 문제에서 이렇게 구해놓고 만약에 표준형의 꼴을 물어봤다면 우리 친구들이 얘를 다시 x제곱의 개수로 묶고 표준형, 완전제곱식 더하기 수의 꼴로 바꿔주는 것까지 끝까지 계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래프에 세 점이 있을 때는 일반형의 꼴로 식을 세워놓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이 다음의 경우에는요, 2차 함수의 식 구하기 네 번째, 바로 마지막인데요. 그래프 위의 점 세 점을 알려주긴 하는데 그 중에 두 점이 x축과의 교점인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친구들 2차 방정식 세우는 게 기억이 나야 됩니다. 선생님 함수랑 2차 방정식이랑 어떤 관련이 있죠? 라고 물어본 친구들 있으면요, 선생님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x축과의 교점을 구할 때요, 저번 시간에 그래프겠죠? 그래프와 x축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y에다가 0을 대입했습니다. 그쵸? 그랬더니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생기면서 이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이 바로 x축과의 교점의 x좌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2차 방정식이 있으면 우리 친구들이 인수분해 해서요. x는 m 또는 x는 n의 값을 구했었고요. 자, 이때 얘네들이 바로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의 x좌표. 그러니까 실제로 교점은 m, 0, n, 0이 됐었죠. 그래서 이 과정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오늘은 이 반대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문제에서 힌트를 주는데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을 알려줄 겁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이 여기서 m과 n이 2차 방정식의 해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차려야겠죠? 그럼 이 해를 가지고 2차 방정식을 세우면요, 우리 친구들이 이런 식을 완성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2차 방정식은 y 대신에 0을 넣은 것이기 때문에 이 0만 다시 y로 바꿔준다면 2차 함수식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의 거꾸로기 때문에 일단 선생님이랑 먼저 이렇게 두 근을 아는 경우에 2차 방정식을 만드는 것부터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먼저 볼게요. 두 근이 2와 3이고 라고 한다면 우리 각각의 1차식을 0이 되게 하는 값이 2와 3인 것이기 때문에 좌변의 인수분해한 모양이 어때야 될까요? 이렇게 돼야겠죠. 그래서 2는 마이너스 2, 3은 마이너스 3으로 바뀐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x제곱의 개수에 어떤 게 붙어도 다 두 근 2와 3을 가지고 있는 2차 방정식이죠. 그러니까 항상 개수가 정해져야 돼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5라고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2차 방정식 세우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문자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두 근이 m과 n이라고 합니다. 그럼 좌변에 인수분해된 형태가 부호가 바뀐 빼기 m, 부호가 바뀐 빼기 n은 0이어야겠고요. 2차항의 개수 a가 결정이 되어 있어야겠죠. a를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알고 있어야지 이제 우리가 다음 단계인 2차 함수 식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문제에서 그래프 위에 세 점이긴 해요. 자, 하나, 둘, 셋, 세 점이죠? 자, 그런데 그 중에 두 점이 x축과 만나는 점인 경우입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이 뭘 알아야 돼요? 이 두 점에서 x축과 만나는 이 두 점의 x좌표가 바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두
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m과 n이.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을 일일이 다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구하는 것이냐면요. 자, m과 n이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차함수식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차함수식을 이렇게 세운 이유는요. y 값에 0을 대입했을 때가 바로 2차 방정식이고요. 그 2차 방정식의 근이 뭐예요? x축과 만나는 두 점의 x좌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0을 넣었을 때 m과 n을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a인 2차 방정식이 만들어져야겠죠. 그래서 얘를 0이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얘가 맞죠. 얘가 근이니까 부호가 바뀌어서 들어가고요. 아직 a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2차 함수식이기 때문에 0이 아니라 다시 y를 그 자리에 위치시켜 놓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세 점을 알려주긴 했는데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알려줬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m과 n이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구나 해서 우변에 이렇게 식을 써주시고요. 아직 모르는 x제곱의 개수는 남겨주세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점을 알기 때문에 m과 n은 안다고 하더라도 a의 값은 아직 모르죠. 그래서 남아있는 게 뭐예요? 다른 한 점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한 점의 좌표를 대입한다면 a의 값도 끝까지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예제 문제 풀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이렇게 있다고 해요. 우리 친구들 만약에 문제에서 이 한글 말이 없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이 x축과 만나는 두 점이다라는 걸 알아차려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차리냐면 얘네 다 어때요? y좌표가 0이에요. x축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y좌표가 0이겠죠. 그래서 이런 친절한 설명이 없어도 이 점의 좌표만 보고도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지금 힌트로 준 거구나. 그러면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훨씬 문제를 빠르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y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x제곱의 개수는 남겨두고요. 얘네가 x좌표가 각각 2차 방정식의 두 근이어야 되기 때문에 우변의 식을 완성할 때 얘네가 근이 되도록 x 더하기 3, x 빼기 2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 값을 아직 모르네요. 뭘 대입하면 될까요? 그래프 위에 한 점을 또 줬어요. 얘를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y 대신에 12. a 곱하기, 자, 여기 a랑 괄호 사이에는 다 곱하기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x에 0 대입하면요, 여기는 3. 얘는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럼 얘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 6의 2는 12예요. 그럼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식을 세우고 시작을 해서 a의 값까지 구했어요. 그럼 이 식은 원래 y는 마이너스 2에 x 더하기 3, x 빼기 2가 되겠고요. 만약에 문제에서 일반형을 요구한다면 다 풀어줘야겠죠? 그러면 이 다항식의 곱부터 풀어줄게요. 자, 인수분해 공식, 곱셈 공식 이용하면요. x제곱, 얘네 둘이 합, 얘네 둘이 곱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2를 다 어떻게 해줘야 돼요? 분배 법칙 해줘야 돼요.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2 이렇게 답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또 표준형을 요구한다면 그쵸, 얘를 다시 완전 제곱식과 수의 형태로 고치는 것까지 우리 친구들 할 수 있어야겠죠. 첫 번째로는 우리가 그래프 위에 세 점이 있는 경우에는 다 대입해서 푼다. 그 다음에 그 중에 두 점이 x축과 만나는 점인 경우에는 얘네들의 x좌표가 y에 0을 대입했을 때 2차 방정식의 두근이다라는 점을 이용해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요. 그냥 이 세 점을 지난다 생각하고 다 대입해서 풀어도 되지만 그 방법보다는 지금처럼 푸는 게 훨씬 빠르고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 방법 꼭 기억해 주세요.